여러분 한 달에 책을 몇 권 정도 읽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다고요? 책 읽을 시간만 없을 뿐 할 건 다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다는 건 핑계입니다. 그냥 책이 싫다고 말하세요. 뜻이 있으면 길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문체부가 만 19살 이상 국내 성인 6,000명과 4학년 이상 초등생, 중고교생 3,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2019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의 연간 독서량은 6.1권입니다. 2017년에 비해 2.2권이나 감소한 수치죠. 그런데 전 이 수치를 보고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주변엔 다들 돈 많이 벌고 싶고 좋은 직장을 얻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해당 분야를 공부해서 필요한 지식을 축적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저버린 걸까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투자한 결과일 겁니다. 많이 공부한다고 다 성공하진 않지만 공부하지 않으면 무조건 실패하는 건 확실합니다. 저는 202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17개월 동안 1,300권 정도의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평균 독서량의 약 200배에 해당하는데요. 책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의지만 있으면 책은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카피라이터인 박웅현 씨는 다독가는 아니지만 책을 깊게 그리고 꼼꼼하게 읽는 편이라고 합니다. 어설픈 다독보다는 한 권이라도 깊게 읽는 게 낫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환 작가가 쓴 책을 2년 전에 봤습니다. 남들은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 삼성전자를 퇴사하고 3년 동안 책 10,000권을 읽고서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 책을 보고 어떻게 3년 동안 10,000권을 읽어라고 긴가민가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해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만 읽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책을 읽을수록 독서 속도는 빨라지거든요. 저도 1,300권이 넘는 책을 읽으면서 삶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책을 많이 보는 편이었지만 제 독서 인생은 2020년 11월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까지는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2주일에 7권 정도 빌려보면서 연간 200권 정도를 읽었는데요. 그런데 202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1,300권을 읽으면서 독서량이 6배나 늘어났습니다. 제 독서 인생의 이노베이션 계기는 바로 전자책 어플이었습니다. 전자책 어플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항상 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 책 2권 이상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점점 가방이 불편해졌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전자책 어플을 알게 됐죠. 그때까지는 사실 책은 무조건 종이책이라고 생각했기에 어플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삼아서 일단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가장 유명한 어플 3개를 비교한 끝에 밀리의 서재를 구독했습니다. 첫 달은 무료여서 부담도 없었죠. 교보 어플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제한 옵션을 사용할 경우에 책이 많지 않아서였습니다. 막상 사용해보니까 와 하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눈앞에 한마디로 신세계가 열리더군요. 왜 진작 사용하지 않았을까 후회할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인문, 철학, 소설, 역사 등을 읽다가 최근에는 시, 에세이, 과학 쪽으로 분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어플 구독 이후로는 종이책을 별로 보지 않았네요. 어플의 편리성에 완전 중독된 덕분이죠. 1년 5개월 동안 전자책 어플을 이용하면서 느낀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독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걸을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전철역에서나 식당에서도,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언제 어디서든 항상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독서량 차이가 생깁니다. 제가 회사까지 걸어서 출퇴근하면
보통 왕복 8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 시간 동안 소설책을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밥을 먹고 점심시간에 자투리 시간까지 이용하면 소설책 한 권은 다 읽을 수 있어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1년에 300권 이상 읽을 수 있다는 의미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읽던 책이 재미없으면 반납하고 다른 책을 읽으면 그만입니다. 버튼 하나로 해결 가능하죠. 부담 없이 책을 읽을 수가 있어서 독서 초보자에겐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검색 기능과 메모 기능도 뛰어납니다. 읽는 책에 메모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색의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고 나중에 다시 읽어볼 수도 있죠. 키워드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책을 분야별로 구분해서 별도의 책장에 보관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찾기가 쉽습니다. 저는 책을 읽다가 저자가 권하는 책이나 인용한 책이 있으면 검색창으로 바로 이동해서 그 책을 다운로드해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독서 환경을 나만의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노안 때문에 글씨가 보기 힘들다면 서체를 키울 수도 있고 행간, 자간도 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책을 넘기는 방식도 상하 스크롤 방식과 터치 방식 중 편한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일간, 주간, 월간 베스트셀러, 사용자의 선호도와 그동안 본 책들을 고려해서 읽지 않은 책을 보여주는 것도 꽤나 편리합니다. 저자가 쓴 다른 책을 하나씩 읽으면 작가의 작품 세계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분야별, 주제별, 제목별로 정렬이 가능해서 한 가지 테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비교 분석하며 볼 수 있다는 점도 도움이 됩니다. 책 대여 기간이 한 달이나 되어서 책을 늦게 보는 사람도 넉넉하게 독서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더라도 다시 다운로드 받으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책을 보는데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책 욕심 많은 가난한 독서가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데요. 한 달 구독료 9,900원은 단행본 한 권 값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제가 그동안 읽은 책 가격을 산정해 보니까 한 권당 13,000원이라고 가정하고 1,300권 정도라고 하면 대략 1,690만원어치의 책을 읽은 셈입니다. 책값의 100배 이상 가치 있는 책을 읽었으니 세상에 이렇게 남는 장사가 어디 있을까요? 어플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종이책보다 시력이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양한 장점에 비하면 이 정도야 기꺼이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전자책 독서율이 성인 16.5%, 학생 37.2%로 2017년보다 각각 2.4%, 7.4%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자책 어플의 편리성 덕분에 사용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해 봅니다. 전자책과 종이책 어느 쪽도 좋습니다. 독서로 지식을 보충하고 생각이 깊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진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전자책 어플은 여러 종류가 있고 첫 달은 무료입니다. 각자에게 맞는 어플을 골라서 독서 열심히 또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전자책 어플로 다독을 한 이후에 생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 독서가들이 많은 세상을 꿈꾸는 정글북의 마인드 오픈이었습니다. 구독과 추천도 잊지 마십시오.